들어와. 너 뭐 했어? 일들은 이따위로 하면서 봉급을 받아가! 대한민국엔 권력을 휘두르는 갑이 있습니다. 자기 안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왕처럼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던 마음이 아프던 희생되어도 당연하다. 그리고 갑질을 묵묵히 참고 당해야 하는 을이 있죠. 입사 첫해 사장 집에 사실 벌초를 날렸어. 벌초? 네. 직장 내 문화의 어떤 점근대성? 표현을 명확하게 하자면 후진성? 그런데 언제부턴가 을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상사와 나와 있다는 관계 설정에서부터 갑을 관계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갑질이 팽배한 이 갑갑한 사회 속에서 현행법 위반. 갑이 벌이는 크고 작은 횡포들은 이제 뿌리 뽑아야 할 범죄가 됐습니다. 새롭게 인식되는 갑질의 범위와 문제점, 그리고 그 돌파구를 찾아봅니다.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 행각을 벌여 무리를 빚은 성남 분당의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듬해 강원도 홍천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석궁으로 쏘아 죽이도록. 이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교통법규를 어기며 운전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기보다 낮은 지위에 있다고 그들에게 횡포를 휘두르는 이 사람들의 이면에는 어떤 심리가 숨어 있을까요? 실제 심리학적으로는 굉장히 그분들이 내면으로는 그게 강한 자기가 아니라 부실한 자기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연약한 자기를 갖고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심리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죠. 갑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6년 전. 한 대기업 임원이 여객기에서 라면이 덜 익었다며 여러 차례 항의를 하고 급기야 승무원을 잡지책으로 폭행까지 한 사건이 있었죠. 그 이듬해에도 비행기에서 어이없는 갑질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대한항공 부사장이면 갓 출발한 비행기도 되돌릴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걸까요? 그 이유는 더욱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조그만 땅콩 하나가 커다란 비행기를 훼양시킬 줄이야. 역시 재벌의 갑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손님이 왕인 대한민국에선 고객 갑질도 큰 문제죠. 입장이 바뀌면 누구라도 갑질을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스스로 평소에는 좀 자존감이나 자기 정체성이 단단하지 못한 사람들 혹은 열등감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내가 돈을 좀 갖는다든지 어느 순간 내가 정당한 권력을 가졌다라고 강하게 도취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아팽창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자아팽창이 되면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없어져서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순간에는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현상들은 일반인에게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갑질을 할 때 보이는 공통적인 증상이 의학적으로도 밝혀졌다는 겁니다. 보통 통항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이 되면 그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좀 강하게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불안하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데 그 권력을 가졌다, 힘을 가졌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 그것에 강하게 중독된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코티졸 분비가 좀 적어요. 그래서 불안을 덜 느낍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게 되고요. 쉽게 행위하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갑질을 당한 을의 심정은 어떨까요? 제작진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봤습니다. 입사 8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박모 씨. 그 이유는 시도 때도 없이 횡포를 부리는 사장의 갑질 때문이었습니다. 입사 첫해 사장 집에 사실 벌초를 날렸어. 벌초? 네.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우리 집 벌초도 내가 잘 못 가는 형편인데 남의 집 벌초까지 가야 되나? 내가 무슨 머슴도 아니고. 벌초는 또 어떤 거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사장 집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사한 집에 이제 짐 정리 여름부터 가을까지 해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 가서 하고 그랬었어요. 자기 집 정리를 네. 직원들을 시켰다고요? 네. 사용자에게 또는 상급자에게는 일정한 업무 지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 업무 지시권이라고 하는 것이 행사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텐데 통상적으로 말하는 업무 지시권의 범위를 일탈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업무 내용적으로 예를 들면 회사 업무를 지시를 해야 되는데 회사 외적인 업무, 뭐 개인적인 업무라든지 또는 근무 시간 이외의 어떤 업무를 지시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정당한 정상적인 업무 지시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부당한 업무 지시 외에도 박 씨로 하여금 녹음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언어폭력. 이게 지금 두 분만 있을 때 말한 거예요? 아닙니다. 다른 직원들 계시고? 네. 어느 누구한테도 상사라고 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할 권리라도 권한을 준 적은 없거든요. 회사에서. 그건 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갑질하시는 분들을 또 직접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가 그럴 만한 여지를 줬기 때문에 내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이야 라는 식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폭언, 폭력, 모멸감, 모욕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무관용으로 대한다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자리 잡아야만 갑질은 해소되고 없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끔찍한 폭언과 폭력 외에도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다는데요. 야, 이걸 보면 네가 하는 게 다 보여. 봐봐. 네 자리가 다 보여. 너 감시했어 내가. 노동소야 고발해 이 X야. 사무실 내에 CCTV를 두고서 직원들 감시를 하죠. 특히나 제가 앉아있던 자리는 CCTV가 바로 이렇게 정면을 딱 찍고 있어서 컴퓨터 화면이나 이런 게 다 보여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녹취를 보면 이걸로 보면 네가 뭐 하는지 다 보인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회사 밖의 사람들은 이렇게 갑질을 일삼는 사장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 사장이란 분이 평소에도 저러세요? 아니면 갑자기 저럴 때가 있는 거죠? 아, 갑자기 그런 거죠. 이제. 평소에는 좀 점잖. 밖에 나가면은 세상 착한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 사람이 바깥에서는. 실제로도 욕설을 퍼붓던 사장이 전화가 걸려오자 여보세요? 예? 아, 잠깐만. 내가 오늘 미니를 좀 이따 전화하면 안 될까요? 야, 내가 그만큼 가져주면 되는 거 아니야? 권력을 가졌다는 인식이 너무 강화되면 마치 사이코패스와 비슷한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뇌의 변화도 사이코패스가 보이는 뇌의 변화와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너무 힘에 도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관찰하는 연습들을 통해서 자기 힘을 중화시키고 조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장의 갑질 때문에 퇴사를 한 박 씨는 생계를 위해 다시 직장을 구해야 하지만 이젠 겁부터 난다는데요. 아, 나 찍혔구나. 이런 회사, 뭐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런 회사가 여기에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정말 사회 곳곳에 많은 것 같고 참 어딜 가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도 있고. 그 갑질 피해자분들이 호소하시는 건 뭐냐면 굉장한 상처, 모욕감이나 모멸감을 갖고 우울증에 걸려서 오신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해소가 안 돼요. 진료를 받고 상처를 위안받는 상담을 받아도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서 다른 곳에 사회생활을 하거나 어떤 조직생활을 하더라도 쉽게 적응을 못하거나 위축된 모습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갑질하시는 분들은 이런 뭐 단순한 그 행위 그 한 번의 문제가 아니고요.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 그 사람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라는 그 위험성을 반드시 지각하셔야 합니다. 회사 대표나 상사, 심지어 동료들에게서까지 업무나 그 외적인 일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당하는 의뢰 입장에서는 무조건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섣불리 공론화했다가 2차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특별한 대처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대답이 60%를 넘어섰습니다. 그 이유는 대처를 해봤자 개선될 것 같지 않다는 의견과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나서봤자 자기만 손해라는 인식 때문일까요? 하지만 문제는 을이 계속해서 갑질을 참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저항해봤자 상황을 바꿀 수 없어. 오히려 더 내가 피해를 받게 돼라는 인식들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항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갑질하는 사람들이 더 자기 행동들을 스스로 더 강하게 되고요. 저항하지 않으니까 그런 행동들이 더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부장님, 제 몸에, 아니 저희 몸에 다시는 손찌검하지 말아 주십시오. 갑질에 억눌려 있던 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서서히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독특한 방법으로 갑질에 맞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름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오셨어요? 드시고 왔어요? 늦었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빨리 좀 세팅하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불편한 직장 문화를 비판하는 한 팟캐스트 프로그램. 벌써 5년째 수많은 직장인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기준의 내용을 오늘 녹음 주제는 뭐예요? 저희 오늘은 직장 내 갑질 관련해서 주제를 땄고요. 그냥 일단은 내가 스트레스 받았던 일을 같이 공감하고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좀 어느 정도는 통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죠. 직장인들에게 공감과 소통의 자리, 이제 본격적으로 녹음이 시작되는데요. 자,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 전문 건강 방송 직장인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안녕하세요. 그 비누가 겪었던 뭐 직장 내 갑질 이런 거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위에서 봤던 거라든지. 제가 며칠 전에 친구랑 이제 그냥 며칠 전 친구가 겪었다는 회식 자리의 갑질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걔가 밥을 먹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아, 내가 오늘 집에 가려고 했는데 이 상무님이 자리에 계속 계신다고 아무도 집에 가지 말라고 했다. 아, 상무가 안 갔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냥 가이드라인이 배포가 됐다는 거잖아, 일종의. 상무님이 2차 가니까 다 집에 가지 말고 참석하래. 30명 전부. 지려버리네요. 아니 그래서 내가 상무 왜 집에 안 가냐고. 야, 집 없어? 자식 없어? 가정이 없는 사람이야? 거기서 왜 그래? 내가 그랬더니 진짜 눈치 없다고. 진짜 가정 없는 거 아니에요? 가족 있대. 돌싱이라. 근데 오케이. 그러다가 그 얘기를 했죠. 월요일에 갑자기. 젊은 사원들이 생각하는 갑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있어서 고리타분한 옛날 일종의 막 90년대 감성을 가진 대기업들은 회식이 끝날 때 막 그런 걸 해요. 도열 같은 것도 하고. 도열이 뭐예요? 뭐냐면 나 너무 모르나 봐. 도열이 뭐야? 아니, 도열이라고 그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상무님이 가면서 한 명씩 인사하는 거지. 고생 많았네. 자, 그다음 넥스트 고생 많았네. 악수하고 그다음 고생 많았네 하면 악수하고 한 명씩 다 인사를 한 다음에 그게 뭐 그들이 말하는 건 그런 거죠. 뭐 어떻게 뭐 개개인별의 어떤 유대감이 형성하는 어떤 행위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짓을 하고 상무님은 운전기사 하고 간다. 상사와 나와 기성세대와는 달리 젊은 세대는 심지어 이런 일도 갑질이라고 느낀다는데요. 전 회사에서 이런 느낌이었는데 정말로 저녁 메뉴 하나 정하는 것도 컴플레인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진짜 돌아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저녁 메뉴가 진짜 쌀을 뭐 풍미로 먹을지 뭐 할지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갑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당연하죠. 한 가지 예로 이렇게 든 건데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지금 이 회사는. 이것만 봐도 이게 단편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뭐 보고를 해도 모든 게. 그렇죠. 한가마리가 와사마리가. 이런 작은 공감이 을들에겐 큰 힘이 되겠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칼퇴하시고 의미 없는 회식을 거부하시고 전형적인 삶을 즐기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네. 끝.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갑질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2017년 노무사, 노동전문가, 변호사 200여 명이 모여 설립한 직장갑질 119입니다. 직장 생활에 얽힌 을들의 억울한 사연에 전문가의 시각으로 대응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뭔가 이제 고군분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좀 출발을 하자. 그래서 고충받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직접 우리가 좀 접근하자. 지난 1년간 이메일과 오픈 채팅방에서 접수된 제보만 해도 무려 2만 2천 건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반응이 있었는데요. 소소한 갑질부터 생명에 관계된 구구절절한 사연까지 을들의 분노는 넘쳐납니다. 또 어떤 사례에서 일반 사기업이었는데 회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뭔가 좀 잘못을 하긴 했나 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변상 요구를 너무 과도하게 하면서 그 변상 요구에 대한 압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메일 질의상에 나 자살하겠다라는 식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막 보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전화했죠. 일단 뜯어 말려야 되니까. 이거 그냥 괜히 방치했다가 엄청나게 큰 파장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전화해가지고 일단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제하시라. 그 정도로 심각한 내용들이 막 써서 보내요. 직장갑질 119는 작년 11월 그동안의 피해 사례를 모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숨겨져 있던 다양한 갑질 사례가 공개됐는데요. 업무 이외에 행사를 강요하고 이런 것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 등 특히 여성 비정규직이거나 저연차의 직원들 많은 직장인들이 업무량에 비해 적은 인원이나 임금을 적정하지 않게 주는 사례를 갑질 유형으로 꼽았고요. 교육 없이 업무에 투입되거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퇴근 무렵 일을 주는 것도 갑질이라 답했습니다. 너 지금 여기서 바로 짐 싸서 나가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뭐 매일같이 진짜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거의 뭐 식사하듯이. 총 68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직장 갑질 지수는 35점. 이상적인 직장이라면 그 갑질 지수가 얼마나? 제로가 정상적인. 근데 이제 갑질 지수 측정하면서 나온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현행 법령조차도 준수하지 않는 내용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현행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부분, 직장 내 여러 가지 괴롭힘 행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는 직장이 없고 너무 심각해서 근무자들이 버티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직장이 상당히 많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이슈화되자 작년 1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는데요. 7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을 실제 업무 현장에 적용하면 괴롭힘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이 힘든 경우가 많을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적정 범위. 예. 적정 범위라는 게 너무 애매한 말이잖아요. 그 이제 결국은 법률 용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해석의 문제로 넘겨지고 판례들이 이제 사례들이 축적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텐데 직장 내 성희롱이 처음에 남녀고용평등법에 이제 규정이 됐었어요. 그때도 똑같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처럼 이게 인위적으로 정리되는 개념이냐. 그런데 이제 누적되면서 형성이 된 거죠. 아마 그 단계를 밟아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직장 내 괴롭힘도 충분하게 그렇게 규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사례가 쌓이다 보면 예. 사람들 인식이 좀 명확히 되겠네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갑질을 당한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망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규정됐다라는 것 자체도 큰 의미고요. 사용자가 일정하게 조치를 해야 될 의무들이 이제 규정됐기 때문에 직장 내 어떤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 좀 일정한 개선이 있을 거다. 다만 아쉬운 거는 제재 규정이 너무 미약해서 사용자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페널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개선이 될지는 상당히 의문이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개정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변화의 바람은 이미 불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개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갑질 범죄. 이제는 모두가 이 악습에 강력히 대처해야 합니다. 사용자 책임이라고 해서 실제 갑질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뿐만이 아니고 회사가 연대 책임을 져요. 회사가 이제는 직장 내 괴롭힘까지 들어온 마당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도 정비하고 문화 개선하고 이래야 됩니다. 우리나라 직장에 만연한 갑질. 이제 단순한 괴롭힘의 차원이 아니라 범죄로 다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갑질을 단죄하고 정상적인 직장 문화를 일구기 위해 사회 전체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이들에게 다가가 손을 휘둘렀습니다. 여자 있는 술집 데려다 달라, 모조를 불러달라. 지방의원 해외 연수 금지에서부터 아예 견제하자는 입장에서 나온 게 이제 의회인데 그 의회는 누가 듣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직급이 낮다고 야 너부터 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중을 받고 싶으면은 당신이 먼저 존중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신입사원 지금 급질 때문에 죽겠어요. 당신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나는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괴롭히는